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려고 보니까 또 까먹었어요. 듣는 재미? 아니야, 듣는 재미가 아니죠. 아는 재미, 그리고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거기다가 골라 듣는 재미도 있는, 거기다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또 잘 찝어주고 있는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신만만도 또 빠졌네요. 그죠?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99강 이제 거의 100강으로 넘어가고 있죠. 물론 이제 100강에서 101강으로 넘어가면 단어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우리가 101강이라는 단어 제가 안 쓰겠죠. 그죠? 조금 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생각은 안 했어요. 자, 우리 지금 식재 과정 속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과정, 그러면서 우리가 또 시험에 다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어찌 보면 논술은 아니지만 어떤 용어 나온 것이 실제 또 하나의 뭐라고 그러죠? 논술의 또 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하자를 줄이는 방법, 하자 발생 과정, 이거는 논술이었어요. 근데 양생이라든지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멀칭, 그 다음에 가지치기, 지주목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여러분도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영어 문제로 다 나왔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전지, 전정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용어로서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앞에 또 우리가 자료에 보면요, 이렇게 척지적은 아니지만 지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피용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전에 또 나왔던 시험 문제였죠. 그죠? 이런 것이 우리가 지피용기선, 지룡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저는 사실은 우리 또 저 역시도 지피용기선이나 지룡이라는 단어는 이런 그 문제를 풀므로 해서 사실은 알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적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원에나 어떠한 수목의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을 다루진 않죠. 그죠? 기본적으로 수목의 생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배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피용기선이라든지 피소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많이 알지는 않습니다. 생소한 단어죠. 우리가 적용해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저는 반갑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 당장 시험 칠 때는 몰라서 못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술사 시험이 꼭 시험 꼭 나왔을 때 실제 못 쓴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 알게 되는 것도 저는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기술사 공부라는 것이 남의 과정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이거는 왜 나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하고 적용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양생구호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식재를 해놓고 우리가 여기에 알다시피 양생과 보호 나와 있죠. 그래서 의미 자체가 식재 수목의 활착이죠. 그죠?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방법이에요.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는 방법이죠. 직접도 있고요. 우리가 간접도 있죠. 물론 이제 직접 하는 것은 우리가 비료를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의 어떤 경과가 있어야만이 나타나는 경우. 물론 비료 효과도 좀 시간의 경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가지치기 이런 것은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어떤 직접적인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칠 때도 제가 왜 또 직접 간접으로 나눠놨겠습니까? 그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 시험 칠 때 나누는 방법, 쪼개는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해서 그 하자라든지 이럴 때 하자의 어떤 보호 조치라든지 아니면 하자를 줄이는 방법 이럴 때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 그 다음에 간접적인 방법 이렇게 쪼개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접 간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썼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공부를 해보면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성을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직접 간접을 썼든 그 다음에 양생 보호의 유형을 썼든 뭐 어떻게 유형을 구분을 하든 아니면 방법 중에 직간접으로 여러분이 나눠서 하든 우리가 이것은 이제 논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양생보호라는 것이 수목의 활착을 위해서 우리가 직간접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 멀칭 이러면 이거는 직접적인 방법인가? 간접적인 방법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게 직접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넣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간접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 간접이 되겠죠. 그죠? 바로 활착이었던 부분을 말한다 이러면 아까처럼 뭐 지주목 같은 거나 다음에 비료 줄기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때로는 간접으로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직접이다 간접이다를 정확하게 뭐 이거는 직접이고요 이거는 간접이고요 이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초딩의 입맛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떠한 뒤에 어떻게 단어로 꾸려 나가느냐 문장으로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직접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의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난다는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생과 보호하면서 활짝 돕는 방법 중에 뒤에 보면은 양생에서 우리가 지주목 그 다음에 줄기감기 그 다음에 흙바르기 하면서 다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저는 간단하게 적어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줄기감기 또 하나 또 보면요. 방한 또 본, 보석.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죠? 그죠? 뭐 마대로 감든 뭐로 감든 간에 방안이나 본, 보석 그리고 우리가 뭐죠? 너무 과도한 우리가 호흡의 어떤 조절을 막기 위해서 수분 정발을 하는 거죠. 호흡을 할 때 수분 정발을 막기 위해서 해준다. 결국은 수분 정발을 막는 것이 수목의 활착을 돕는 거죠. 그죠? 자기가 영양분은 물은 흡수는 덜 했는데 잔뿌리가 아직 활착이 안 돼서 물은 흡수를 덜 했는데 과도하게 호흡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흙바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바르기라든지 뭐 줄기감기 다 비슷한데 우리가 노목을 이식한다든지 뭐 수피, 뭐 세약수 뭐 등등 여러분이 다 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또 멀칭이라는 단어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이건 아닌데 어쨌든 멀칭하면서 우리가 의미를 잠깐 이렇게 자꾸 의미 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꾸 되새겨야 돼요. 정말 문장 하나에 제가 정말 문장 여러분들이 볼 때도요 굉장히 간단한 문장 같지만 정말 이 하나를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가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 재료, 무기물 재료를 이용한 데 했어요. 나중에 멀칭을 해놓고서는 유기물 재료를 구분할 수도 있고요. 무기물 재료를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양 위나 그것도 토양 위나 지성을 덮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했죠. 물론 우리가 멀칭은 말 그대로 위에 주로 덮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덮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간접이라는 개념이죠. 멀칭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에 덮다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토양 유기물 넣는 어떤 방법도 멀칭으로 보기는 보면 어떤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멀칭은 위에 덮는다라는 의미로 영어의 어떤 풀이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뭐 때문에 하느냐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뒤에 재료가 여기 유기물 무기물 제가 구분을 해놨네요. 그러면 재료가 유기물과 무기물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종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재료가 없다면 여러분 시중에 구입하기가 없다면 시중에 아예 나올 생산이 지금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뭘 할 거냐는 거죠. 생산 안 됩니다 해서 끝낼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사들은 항상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 방법이죠.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사 공부입니다. 기술사 공부는 이거 하나만 달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을 알아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전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정과 전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저도 그 당시에 저도 기술사 시험 칠 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가지치기 뭐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목적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는 책도 없었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배운 학교 책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고요. 지금은 많은 책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술사의 어떤 공부 방법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경쟁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기술사가 뭔가를 이제는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당시 우리 때는 뭐 유튜브 동영상 강의는 거 없었기 때문에 기술사가 돼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기술사가 돼서 무엇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들을 풀어나갈 것인가를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사 공부가 단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지, 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지, 전정, 그리고 가지치기 해놨어요. 그죠? 방법은요, 물론 이제 의미가 다 다릅니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다 다르긴 다른데, 제가 이게 중간에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분필을 잘 부러뜨려요. 그래서 맨날 그런 말을 하죠. 손가락에 힘이 너무 많나? 근데 또 물건을 잘 못 져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전지, 전정, 전지, 가지치기 다 유사한 말인데 실제로 의미는 이렇게 어차피 이게 한국어도 보면 뒤에 한자가 조금 의미가 다른 것처럼 그 내용 자체도 조금 다르죠. 실제 또 보면 영어도 조금 틀려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죠. 그죠? 우리 한국말은 이게 바로 해석을 한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의미를 같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한자가 뒤에 쓰는 단어가 사실은 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의미는 다른 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목적의 의미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정이라는 것은요, 이 자체를 전부 다를 몽땅 포괄해서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전정은 바르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쓰기는 씁니다. 그죠? 그래서 전정을 일반적으로 전지와 가지치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전정을 했든 전지를 했든 가지치기를 했든 기본적으로 목적별로 해주는 거죠. 목적별에 따라서 우리가 전지를 하든 가지치기를 하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또 뭐 때문에 해주죠? 계절에 따라서 또 해주죠. 자, 목적이 다르면 계절이 다릅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그죠? 자, 왜요?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과실나무를 하는 과수원에 가보면 전지를 해줘요. 전정도 하든 전지를 하든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단지 과실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죠? 과실을 크게 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이 끝까지 어떤 손상이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가지치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목적, 우리 조경에서는 뭐 때문에 해주죠? 기본적으로 꽃을 피우며, 그죠? 꽃을 보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꽃을 다음에 잘 피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관상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영의 어떤 조절을 위해서 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수세의 어떠한 회복을 위해서 해주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경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수형을 위한 어떤 방법, 꽃 말고 수영 조절을 위한 것은 주로 뭐 소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향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꽃보다는 수형 조절이죠. 수세 회복은 어떨 때 하죠? 주로 이식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고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세 회복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는 화목이죠. 화목류라든지 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벚나무라든지 매화나무 이런 것은 다 꽃을 보기 위해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목적이 다르니까 계절이나 그 다음에 전정의 방법도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 어떠한 정말에서 쓰러지지 말라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우리가 여름철에 어떠한 이 전복하니까 이상하다 그죠? 뭐라고 해야 되죠? 쓰러짐을 위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죠. 특히 히말라야 식당 같은 경우는 천근성이기 때문에 태풍 불고 나면요 길거리에 쓰러진 건 전부 다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도 해주는 거죠. 결국은 히말라야 시다 같은 경우는 태풍 오기 전에 그럼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그래서 꽃이나 수영, 수세복, 이식목, 노고수, 그 다음에 전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목적별로 우리가 계절별 목적에 따라서 계절별로 가지치는 방법이 달라진다. 라는 것이 먼저 나와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치는가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것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면 더 좋죠? 솔직히. 안 그렇나요, 여러분? 알면은, 이거 어떻게 친다? 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친다까지 알면은 사실은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것이 척지제거법이 나오고요. 원가지 제거법이 나오고 지피윤기선이나 지룡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 알면은 말 그대로 실무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해봤을 때 이게 제대로 해왔나 안 왔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 어떤 전지 우리가 간상 계약결심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 정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래밍이라는데 수영을 영구히 유지한다라는 것은 수영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죠. 제가 영구히 보존한다고 해서 뭐 어디 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떤 수영의 틀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수영의 틀을 잡고 그게 장가지라든지 외소서 오는 도장지라든지 자꾸 잘라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정지라는 기초 작업이라고 해놨네요, 그죠? 수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가 기초 작업을 우리가 정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라는 것은 앞에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해서 아까처럼
여름철에 바람의 어떤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거수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가지가 많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수영 조절 뭐 가지치기 다 포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정이라는 것은 아까 또 시기 이야기했죠? 목적별로 따라서 중계냐, 동계, 중계, 하계, 추계 하면서 나눠지죠. 그건 당연히 꽃 필 때는 우리가 중계 전정을 해주는 것은 꽃 보고 난 다음에 꽃 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고 하계는 아무래도 솎아내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춘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겨울에 어떤 영양분 손실이나 수세 회복 같은 경우에 많이 해주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뭐 이거 읽어보는데 막 외워지는 않겠죠. 한 번씩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반 원칙은 뭐 전정이 됐든 뭐든 됐든 간에 뭐 지나치게 가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굳이 제가 다 읽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하면서 나와 있죠. 척지를 제거를 하든 원가지 제거를 하든, 원가지 제거하는 것은 도장지를 우리가 안 나타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척지 제거하면 이제 지룡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하중을 우선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목적별 가지 중에서 척지하고 원가지 제거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지피융기선이라는 단어 나오고요. 지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도장지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그죠? 안 그러면 옆에 가지가 툭 도장지가 생깁니다. 잘못 잘라주면 여러분 그런 나무 못 보셨나요? 노거목 같은 경우는 저런 게 굉장히 많죠. 제가 그 사진까지는 안 실어놨는데,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지룡에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서 지룡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제일 노거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말 그대로 하중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도 사실이 있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양생 보호 조치 중에 멀칭 저번 시간에 했고요. 이번에는 전정, 그리고 가지치기, 그리고 지룡에 관한 내용까지 했습니다. 지피융기선과 지룡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비에 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비도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 양생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